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요. 원래 이번 주말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5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정말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 식을 연기하기로 한 거죠. 자, 이렇게 지난 광복절 집회의 여파가 우리 일상에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자 조간신문에 이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이라고 해서 저렇게 전면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탓입니다. 유독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런 투죠.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도 하더군요. 정말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좀 억울한 게 있다고 해도 국민들한테 좀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전직 3선 김문수 경찰이 인권 침해. 다음은 민경욱 가족 협박 보도에 법적 대응. 마지막 환갑 마돈나 마리화나 생일 파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어제 시청률과 함께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310 중계석 시작하죠. 네,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정치팀의 최수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310 중계석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더 시청률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들이요, 상당히 주목도가 높은 주제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수영 기자가 예전에 이 토끼 모자 쓴 적 있잖아요. 제가 그거 꾹꾹 누르면 귀 올라가는 거. 예, 그거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치부에서도 제가 직접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반응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민망한 장면이긴 한데 사실 주위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토끼 모자는 어디서 구하는 거냐, 오른쪽에 얼마냐. 저 사람은 누구죠? 예.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안 쓰시죠? 이제 앞으로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갈 길이 머네요. 첫 번째 현장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또 마침 또 손가락도. 예. 오늘 가장 화제가 되는 말입니다. 예,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 문제 그 동영상 파문 그게 계속되자 반박을 했는데 일단 어제 그 실랑이가 벌어졌던 국회의사당역으로 가보시죠. 허위도 보면 다 역학주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적 확진자는 뭔지 조사도 안 했잖아 아직. 저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역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화제가 된 게 어제 저녁 무렵부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310 중계석에서 더 먼저 이거를 나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어제 이 3일 저희가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셨지만 310 중계석에서 저걸 맨 처음 전해드렸는데 정말 그 직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온 매체가 진짜 일단 저 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 1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김 전 지사가 일행들이랑 같이 국회의사당 역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행 중에 한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 검사를 받게 하려고 연행을 해가려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김 전 지사에게도 검사를 권했겠죠. 왜냐하면 자가격리자 옆에 당연하죠. 있었으니까. 예. 그러자 이제 동행 욕구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건데 여기서 이 문제 발언이 나옵니다. 나 김문수야. 국회의원 3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갑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김 전 지사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반박을 했다고요. 네,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전 지사는 경찰의 위치 추적과 강제 연행 그리고 동행 요구가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 왜 오히려 나에게 갑질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김 전 지사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제일교회에 나갔는데 그분을 찾으러 온 것 같은데 거기 온 경찰이 저보고도 같이 가자. 거기 플랫폼에 있는 걸 알고 쫓아들었는데 이거는 미행을 했는 건지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했는지 가자 그럴 때는 왜 가자 그러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지사로서 행정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동행을 명령 요구하는 이런 대한민국 경찰이 이게 말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무 관련이 없는 나에게 동행 명령을 요구하는 거 이거 초법적인 요구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 전 지사의 얘기는요. 저와 다른 일행에게 함께 가자고 한 근거가 뭐냐. 경찰이 밝혀주길 바란다. 또 경찰의 위치 추적과 강제 연행, 동행 요구가 인권 침해인데 나에게 갑질하고 한다. 이렇게 경찰을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김 전 지사가 광복절 집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룸 원보가 중계를 하면서도 중계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김 전 지사님 빨리 검사 좀 받아보시라 걱정돼서 그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검사 받았나요? 이게 원보가 중계 영향 때문이었나 봐요. 사실 그러진 여기 않겠습니다. 들어오기 예. 직전까지도 제가 김 전 지사 측과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하셨어요? 네, 김 전 지사 측과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오전에 주변에 강건이 계속돼서 어제 원보가 중계에서처럼 말이죠. 검사를 드디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증상이나 그런 게 있냐 했더니 그건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전에 검사를 종합병원에서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후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차명진 전 의원이랑 얼굴을 맞대고 그러니까 투샷까지 찍은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차명진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좀 해야겠는데 오늘 뭐 확진 판정을 받고 좀 고생을 하겠죠. SNS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서 또 김 전 지사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보수 언론들이 갑질한다 이렇게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미 연행하려고 했던 행적은 안 보이냐 이렇게 김 전 지사 옹호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내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차 전 의원 얘기는 뭐 좀 이따 다시 또 할 텐데 그나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김 전 지사 이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유명했죠, 예, 사실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2011년에 김 전 지사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119 긴급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들으신 것처럼 나 도지사인데 하니까 소방관 분들은 당연히 장난 전화인 줄 알았겠죠. 그렇죠. 대응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나 김문수인데 관등 성명 대봐요 했던 바로 그 일이죠. 다들 기억을 하실 지금 겁니다. 저 사진이 나가네요. 저 사진이죠? 예, 이후로 실제로 나 김문수인데라고 하는 이름의 순대 음식점 간판까지 돌기도 해가지고 더욱더 화제였습니다. 그냥 유행어였죠. 그렇죠. 저 식당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요. 자, 그나저나 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하지만 지금 직무정지 상태라 좀 애매한 그러면서 서울 성북구 장애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 입장문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자 그거 한번 보시죠. 네, 저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정부가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명단을 제출하라 하고 검사와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 입장문이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입장문이 나오기 전 지난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이 전광훈 목사 별도의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죠. 난 지금도 저 양성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증상도 없고 나는 뭐 말짱한 뭐 지금. 근데 웃기는 게 보건소에서 하면은 또 양성이야. 또 저 상계동에서 대병원, 을지병원 가서 하면 또 음성으로 나. 우리 성도들의 뭐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으로 되는데 가보면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수십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요 무조건 날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쉬고 약 먹으면 낫는 거 집에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가들이 이용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아유, 쉬고 약 먹으면 그냥 낫기만 하면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자 아무튼 전 목사가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확진 판정을 난 믿지 않는다. 뭐 음모론도 제기했다면서요?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정광훈 목사가 이제 20일, 그러니까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 단체들에게 무한대로 코로나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 목사가 계속 또 주장하는 게 있죠. 바이러스 테러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계속 얘기를 했다면서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예. 대해서 여전히 바이러스 테러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바이러스 테러가 있을 거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예. 야, 아무튼 지금 뭐 방송가도 난리가 났습니다. CBS의 라디오 방송의 출연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CBS는 지금 셧다운이 됐고, 이 방송가도 지금 뭐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코로나가 터지고 방송가, 자, 이 KBS 한 월화 드라마 그쪽 제작진 중에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뭐 촬영이 중단됐다고요. 네, K본부 월화 드라마에 출연한 단역 배우가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5일에 종영을 앞뒀었는데 촬영이 전면 중단됐고요. 네, 휴방 여부는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뭐 배우나 다른 제작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드라마 관계자가 입장을 말을 했는데 네. 이제 해당 배우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공간에 있던 PD나 스태프들은 전부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 배우가 촬영에는 한 번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황정음 등의 이제 주연 배우들은 네. 당시 현장에 없었고 네, 촬영은 전면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게 했습니다. 중단된 사례가 처음은 아니죠. 사실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드라마가 중단된 건 처음이에요. 이제 아. 다만 이제 예방 차원에서 어.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올 초에 있었잖아요. 음. 그때 이제 제 예방 차원에서 JTBC에서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는 예방 차원에서 촬영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EBS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도 있고요. 예. 자,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